야구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흥미로웠던 이 볼배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이 투수들의 어깨와 팔꿈치 부상의 원인 그리고 네. 해결 방법까지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그 부상의 원인이나 뭐 네. 해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아프게 되면 이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보다 일단 네. 병원을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 통증만 느껴져도 그렇죠. 병원에 가라. 그 이유가 이 통증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네. 결국 안 좋은 폼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또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통증이나 본인이 좀 이렇게 찝찝한 기분이 들을 때는 일단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고, 그 이유를 또 하나를 들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던질 때 네. 머릿속에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의사가 딱 얘기를 해주면 아, 괜찮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저한테 부상에 대해서 원인이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체력 운동을 좀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의사의 그 소견서라고 하죠. 그걸 먼저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것이 나왔을 때 저는 시작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다 시작을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머릿속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아,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몸이 완전히 준비됐다는 이 그렇죠. 가정하에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맨 먼저 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제 어깨 네. 쪽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뭐 남들이 다 아는 거죠. 많은 투구에 비해 짧은 휴식. 그럼 일단 부상의 원인이 되고 되고, 또 그거 역시 가장 쉬운 해결책은 역시 쉬면 되니까 휴식. 쉽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연성과 근력이 같이 공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연성은 너무 좋은데 네. 근력이 없게 되다 보면 오히려 그 유연성이 놀게 돼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반대로 근력은 좋은데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 휘었다가 던져야 되는데 그 휘어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부상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투구 동작.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정면을 보고 던지는데 이 정면에서 이 머리가 1cm가 벗어나면 네. 이 팔은 뒤로 2cm가 와요. 4cm가 벗어나면 8cm가 들어오고. 그럼 이치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이렇게 던지면 어떨 것 같아요? 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무리가 딱 될 것처럼 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자꾸 눈하고 어깨를 정면으로 놓은 상태에서 던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즉 자세가 잘못되면 부상을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인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휴식과 그렇죠. 그리고 근력과 유연성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자세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부상이 또 많잖아요. 그 세 가지 원인 중에 보통은 어떤 원인 때문에 가장 많이 부상을 당하나요? 뭐 일단은 운동 같은 건 많이 하고 하죠. 또 밸런스도 많이 맞춰지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해서는 많은 부상이 생기지 않고, 역시 이제 투구 개수가 좀 많아졌을 때 부상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근데 그 투구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폼이 또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두 번 던지는 건 괜찮은데 체력이 떨어지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뒤로 가는 자세가 거예요. 점점 처음엔 여기 좋아지죠. 있었던 것이 뒤로 오게 되면 예. 다치게 되는 케이스인데, 쉽게 말해서 앞쪽이 아프다. 그럼 뭐 이제 팔꿈치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앞쪽이 아프다. 네. 이거는 대부분은 폼의 문제예요. 이제 저희가 끊어지거나 찢어지지 않았다면 네. 이제 폼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다시 돌아와도 또 똑같은 폼을 가지고 있으면 또 결국은 좋은 재활을 하고 와도 또 다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뒤가 아픈 경우는 이건 이제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이렇게 딱 던지면 이 어깨가 이렇게 쭉 빠지고 팔꿈치가 빠지고 손이 이렇게 빠져요. 근데 여기가 잡아줄 힘이 있어야 이게 안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던지는데 잡아줄 뒤에 근육이 없으면 이게 떨어져 나오든지 조금 찢어지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앞에가 아프다. 네. 그러면 자기 폼을 한번 정면에서 봐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고, 반대로 뒤가 아프다. 그럴 때는 이제 뒤쪽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공을 던지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던져서 이렇게 하면 이 어깨 같은 게 이렇게 앞으로 밀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자꾸 이렇게 앉으라고 그래요. 이 겨드랑이 밑에다 힘을 주고
이 뒤에 이 견갑골이라고 이렇게 양쪽에 날개 쭉지를 네.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자꾸 쓰라고 하는 이유가 투수 같은 경우는 이게 특히나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던지면 던질수록 얘는 자꾸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평상시부터 이렇게 잡고 있어야 네. 원래의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김병현 선수나 뭐 예전에 랜디 존슨이나 뭐 페드로나 카브레라 같은 타자들 치는 거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딱 이렇게 자세 잡아요. 매니 라미네즈도 마찬가지고 김병현 선수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딱 잡고 네, 시작을 해요. 네. 그 이유가 자꾸 끌려 나오니까 그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힘을 잡아주고 던지는 거예요. 아, 올바른 투구 동작을 위한 준비 자세라고. 그렇죠. 일단 잘 준비 자세가 돼야 그 다음 동작이 훨씬 좋아지고요. 사실 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뒤가 끊어져서 수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고생도 많이 해봤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운동보다 훨씬 강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운동할 때 모든 운동을 할 때 자꾸 이 기본 자세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푸시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세를 만든 후에 하고 뭐 이 덤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튜빙이나 뭐 아령 운동 이런 걸 요즘 많이 하는데 그 운동을 할 때는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10개 하고 쉬었어요. 네. 그리고 또 쉬고 또 다음 거 10개 하고 또 쉬고 또 다음 거 10개 하고 또 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개수를 끝까지 해야 돼요. 정말 이게 찢어질 것 같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왜냐하면 투수는 10개 던지고 쉬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100개를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근력이 모든 근력이 다 100개를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개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기는 90개를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모든 게 다 90개로 맞춰버려요. 안 그러면 다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손해가 되고 또 힘의 그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제 한계점까지 가서 또 휴식을 하고 또 한계점까지 가서 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부상이나 또 이 근력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팔꿈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팔꿈치도 다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에서 나오면 여기가 이제 다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어깨랑 마찬가지로 많은 투구를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올라오는 동작을 너무 과도하게 팔이 반대나 앞으로 비틀어진 상태에서 올라오면 부상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상태에서 던지는데 이게 이렇게 막 사회인 야구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완전히 돌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선수들라든지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돌아와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또 많은 부상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건 꼭 다시 한번 자신들이 내 폼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건데 던질 때 이 뒤에 회전보다 앞에 회전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다쳐요. 그 이유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만큼 돌리겠구나 하고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야지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얘가 짧아져 버리면 이렇게 돌다가 얘가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탁탁탁 치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 폼이 뒤에 회전과 앞에 회전이 최소한 같던지 커야 돼요. 오히려 앞이 더 큰 건 괜찮아요. 앞이 큰 건 훨씬 괜찮죠. 그리고 이 뒤에보다 앞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아픈 걸 참고 던지면 그렇게 돼요. 어딘가에 통증이 있는 걸 참는 던지는 순간에 무섭게 되니까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오히려 더 많은 부상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이 팔꿈치를 뭐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좋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깨보다 팔꿈치가 높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도 높고 이렇게도 높고 이렇게도 높잖아요. 대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뒤보다 앞이 좁아지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이거 역시 부상을 당한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밑으로 던지면 돼요.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높잖아요. 자연스럽게 사이드암으로. 이게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리면 이렇게 올라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언더폼하고 사이드하고 오버하고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오버에서 좀 내리면 쓰리코트하고 좀 내리면 사이드고 좀 내리면 이 범위는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 룰은 깨트리지 않는 룰은 거의 안 깨트리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화면 보면
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사진 찍으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던지면 공 절로 가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만 그렇게 역학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린 선수나 사회인 분들이 똑같이 흉내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텔레비처럼 일부러 이렇게. 아하. 그럼 이거 역시 일부러 과도하게 비틀기 때문에 부상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잘못된 투구 동작으로 많이들 그렇죠. 던지시잖아요. 좀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코치랑 음. 트레이너랑 선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코치는 이 폼이 맞는데 트레이너는 이게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제어를 하고 와도 나쁜 폼을 가지고 있으면 다치고 아무리 좋은 투구 동작을 가지고 있어도 나쁜 제어를 하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점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또 있어야 되겠죠. 좋은 운동과 좋은 코치가 가르쳐 줬는데 맨날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관리를 하게 안 되면 한다든지. 오히려 그거 역시 부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코치나 트레이너, 선수는 같이 있어야만 가장 좋은 뭐 투수다. 안정된 좋은 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운동하는 법을 설명을 드려야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일단은 부상은 대체적으로 왜 생기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뭔지를 네.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다음번에 그 운동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번에는 배지현 아나운서도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나오셔야 좀 격한 운동이 되려나요? 아주 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고를 해주신 대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어깨 근육을 어떻게 그렇죠. 하면 강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좀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탄탄한 유연성과 근육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약의 야구교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